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난 주말에 스위스에 가서 회담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레이크 루체른 서밋, 스위스에 있는 루체른이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오늘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 뷰르겐스토크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과 이란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IAEA 사찰단을 다시 이란으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미국 국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회담이 위협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계속됐고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다. 벤스 부통령의 말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핵사찰단 파견을 허용하는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해체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회담이 결렬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원래 제네바에서 회담이 열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결렬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역 휴전을 원한다.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잘 구축해 왔다고 생각한다. 야, 충돌 방지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구축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충격을 받았다. 지금 뭐 멘붕이 왔다. 뭐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그거 가지고 멘붕이 올 정도의 인물이 아닙니다. 네타냐후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엄청나게 대범한 인물입니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올 가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아직 재판이 있거든요. 기소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냥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될, 뭐 그렇게 나올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은 국민적으로 실패하고 그 감옥에 처박혀버리는 그런 실패자가 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두 번 다시 이란의 대리 세력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인 거죠. 마음은 다. 미국도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미국도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하마드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민간인 살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먼저다라는 그 기준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어준 것이고요. 이 기준선을 네타냐후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내 정치, 이스라엘 내부 국내 정치를 신경 안 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감아야 되는 상황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선 장군들한테 재량권이라는 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전시 사태여서.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지고 일선 장군들이 결정해가지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총리가 이래라 저래라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투하고 있는데 저들이 먼저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응해서 싸우고 있는데 총리가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벤스 대통령은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을 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불필요한 이 갈등, 군사 충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불씨를 조기에 끌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앞서서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도 회담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좌파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란은 그 으르렁거리고 있고 불만스러워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호통을 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 나름대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성공적인 최종 합의를 위한 매우 훌륭한 토대가 마련됐지만,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해지도록 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일이 많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개방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충돌이 생기면서 이걸 빌미로 이란이 이 해협을 다시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동안 선박이 운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원래는 17일 날 서명하고 나서 18일 날 배가 유조선 200만 배럴을 담은 대형 유조선 3척이 지나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티격태격, 그러면 호르무즈 또 못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이유였던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아직도 지금 제거해야 될 수중 지뢰들이 여럿 있다. 수중 지뢰 제거 작업이 이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따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전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완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완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란 측에서 가설했던 기뢰를 없애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되려면 상선들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어찌됐든 벤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이 카타르 측, 이번에 카타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카타르 측과 함께 매우 흥미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절차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권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서로 간에 이제 막 신랑이들이 협상가들 사이에서 신랑이들이 있었을 때, 자, 미국이 지금 동결해 놓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미국이 승인권을 갖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헤게모니가 미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아주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풀어주는 거지,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데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지금 MOU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6월 17일자 MOU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니까 7월 16일까지겠죠? 7월 16일까지 전쟁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가 개방이 돼야 됩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가 개방해야 됩니다. 하루에 120척, 적게는 120척에서 많게는 한 200여 척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상태로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평가가 합격점이 돼야, 그래야 미국에서도 돈을 줄 수 있는 거지, 그 평가가 합격이 되지가 않으면 그럼 풀어주고 자시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거래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자산이 동결 해제된다면 그 자산은 미국 농부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이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의 승인권이라는 게 이란 정부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지까지도 미국이 지금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한테 그 돈 주지 않을래? 이란 국민들한테 그 돈을 주겠어? 아니, 그 이란에다가 먹을거리 보내주는 미국 농부들한테 그 돈을 주겠어, 차라리. 그러면은 그 먹을거리가, 결국 먹거리가 이란 국민들한테 가서 이란 국민들을 먹게 해주는 거니까. 벤스 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정말 훌륭하고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이다. 우리 국민에게도 좋고 이란 국민에게도 좋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축해온 지역 안보 체제에 다시 한번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러니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간의 이 MOU 체결 내용이 그렇게 형편없는 내용이 아니다. 걱정할 내용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점차 증명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협상단 간의 협상단 간의 협의가 더 구체화돼 가면서 어디한테 유리한 것인지는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맨 출신입니다. 윈윈 전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에게도 이롭고 미국에도 이로운 방법들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